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14.98도로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8도 상승한 건데 국제사회가 약속한 상승 한계선인 1.5도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이 쏘아 올려졌지만 연료 유출 등 기술적인 문제로 미션 수행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초 내년에 달 표면에 사람을 보내겠다던 미 나사의 아르테미스 3호 발사 계획도 2026년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박람회 CES가 우리 시각 오늘 새벽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150개 나라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시중의 글루타치온 제품 일부가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거나 효능을 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제품을 살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 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진료받은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 33% 급증했는데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작년 한 해 지구 평균 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는 작년 지구 평균 기온이 14.98도로 산업화 이전인 1850에서 1900년보다 약 1.48도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평균 기온은 직전 최고치였던 2016년보다 0.17도 높았습니다. 14.98도는 관측 이래 최고치인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약속한 한계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에 아주 근접한 것입니다. 기후변화 연구소는 올해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2월을 기준으로 작년 직전 12개월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으로 사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난소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피난민들의 생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코로나와 노로바이러스 등 전염병까지 확산하고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규모 7.6의 지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에 폭설과 강추위까지 덮치며 주민들과 피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피난소에서는 사망자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등 지진에 의한 직접 사망이 아닌 지진 이후 건강 악화, 스트레스로 인한 이른바 재해 관련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등 소화기 감염증 환자 수십 명이 확인되는가 하면 피난소 곳곳에서 코로나와 독감 환자도 잇따라 나오는 등 감염병도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당수 학교가 피난소로 쓰이고 있는데 피난 생활이 장기화하면서 개학을 한 학생들의 수업이 언제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友達に会えないのでちょっと悲しい気持ち。授業とかも受けられないし、遊べないから、ちょっと大変。 전체 사망자는 어느덧 200명을 넘겼는데 폭설과 여전히 이어지는 강한 여진은 구조와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시카와현 스즈시를 덮친 쓰나미가 최대 4.5m에 이른 것으로 추정될 만큼 강력했는데 쓰나미 위협도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47억 3,790억 엔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주말 피해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해 피해 실태를 살필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낸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 32명으로 4년 만에 32.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료비 역시 2018년 3,300억 원에서 지난해 5,300억 원으로 늘어나 4년 만에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우울증 환자는 67만 4천여 명으로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19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소문나며 판매가 늘고 있는 글루타치온 식품 일부가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부쩍 판매가 많아진 글루타치온 식품. 그런데 글루타치온 식품 일부가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이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 유통 중인 20개 필름형 제품을 조사했더니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는 광고 수치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식품에는 글루타치온 성분과 다른 성분이 섞인 효모 추출물 함량을 표기했는데 마치 모두 글루타치온인 것처럼 부풀려 표기한 겁니다. 효모 추출물 함량을 표시해 놓은 것을 글루타치온 함량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루타치온 자체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 등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됩니다. 반면 글루타치온 식품은 명백히 일반 식품인데 마치 건강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광고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사한 100개 제품 가운데 59개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확인됐습니다. 피로회복제와 피부 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든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부 미백 등의 문구를 넣어 거짓 과장 광고를 하거나 여드름 케어 등 확인되지 않은 질병 치료 광고도 있었습니다. 일반 식품은 당연히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기능식품들은 식약처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아서 그때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자체의 효능과 식품의 기능을 혼동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식약처의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미 소비자 가전협회 설립 100년째를 맞아 열리는 CES 2024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헬스케어, 지속 가능성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CES에는 150여 개 나라에서 구글과 아마존 등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760여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CES 혁신상 수상기업 310곳 가운데 국내 기업이 143곳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코트라 등과 함께 443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한국관을 구축해 참가 기업의 수출 성과를 가져온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첫 민간 달 착륙선 임무에 도전한 미국 기업이 이번 발사는 기술적 문제로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내겠다는 미국 계획은 2026년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달 무인 탐사선 페레그린. 페레그린은 달 표면 구성과 방사능을 조사할 과학 장비와 탐사 로봇을 싣고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We've sent many probes that orbit around the moon, like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but they look at it from afar. This is going to be our first chance to go back and really make those measurements that really touch the surface and see what's really there. 하지만 발사 7시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9일 페레그린을 개발한 S-로보틱 측은 불행히도 달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진체의 연료 누출과 태양 방향으로 위치를 잡지 못한 점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S-로보틱은 추정치로는 지금부터 약 40시간 뒤 추진체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가능한 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다음 발사 임무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낸다는 미국 계획은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비행사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Safety is our top priority. So what I want to tell you is we are adjusting our schedule to target. 이에 따라 나사는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단계 계획을 내년 9월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3단계 계획을 2026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셜미디어 계정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됐다는 거짓 게시물이 올라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미 증권거래위는 X 계정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글이 한때 게시됐지만 이는 증권거래위가 작성한 게 아니라며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은 증권거래위원회 계정을 인용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고 긴급 뉴스를 전했지만 결국 오보가 됐습니다. 보도 직후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위원회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 시한은 현지 시간 10일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삭제된 파일이 공용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행위 역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국장급 공무원이었던 A씨 등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8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2년 유예받았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삭제된 파일이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은 손상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된 파일들도 문서관리 시스템과 공용 디스크,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공용전자 기록을 손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밤중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 지연과 관련해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감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심 판결 뒤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모두 퇴사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이 밖에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원전자료 삭제 피고인들에 이어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할 경우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공인 노무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은 기존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바뀐 인정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공무원 시험과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시험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등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 쓰이는 공인 어학 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유명 학원 강사가 낸 모의고사와 수능 시험에 같은 영어 지문이 실려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지문이 EBS 교재에도 실릴 예정이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EBS 교재 집필과 수능 문항 출제 과정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학원 강사 A씨의 사설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이 똑같이 나왔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 문제 유형은 다르지만 국내 출판된 적 없는 외국 서적에 똑같은 단락이 출제돼 판박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EBS 교재 감수본에도 같은 서적에 똑같은 단락이 실렸던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능 직후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종 출판본에는 빠졌지만 감사원은 EBS 교재 감수본에 해당 지문이 포함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정황을 발견해 뒤늦게 수사 의뢰했습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교육부와 평가원, EBS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사과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험보다 공정해야 할 수능에서 이러한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부는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집필과 감수 과정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열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뺑소니 신고를 한 20대 청년이 오히려 보험 사기 피의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 차량과 부딪히지 않은 곳을 다쳤다고 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나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광주 옛도심의 술집거리. 22살 박모 씨는 일행들과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주점을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오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저를 치고 뺑소니한 뒤 도주했어요. 박 씨와 부딪힌 충격으로 도주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는 접힌 상태. 곧바로 박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박 씨는 경찰로부터 난데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박히고 갔는데 치이고 갔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 보험 사기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오른팔이 다쳤다고 했는데 CCTV에는 차량이 왼팔을 충격한 것으로 찍혔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우리 진단서를 떼어보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왼손이거든요. CCTV 화면에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좀 피할 수도 있었고. 박 씨를 치료한 한방병원에서는 사고 당시 왼쪽 충격으로 인한 반사적인 근육 긴장으로 오른쪽 어깨 통증과 허리 등도 치료했다는 소견서를 낸 상태. 박 씨는 합의금 등 돈 얘기는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어머니는 신고자에게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통해 집 주소는 확인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면적과 층수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라졌지만 앞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유치원, 특수학교는 물론 임시교실에도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방시설법보다 설치 의무가 강화됐다며 2026년까지 모든 대상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시장도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업 중인 상인들에 대한 보상과 전업 문제 해결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마지막 남은 개시장인 대구 칠성시장을 김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과 함께 국내 3대 개시장으로 불린 대구 칠성시장입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보신탕과 계곡이라고 적힌 간판 여러 개가 보입니다. 다른 두 시장이 차례로 폐업하면서 국내의 마지막 남은 개시장이 됐습니다. 이곳 칠성시장에는 보신탕집을 비롯해 개고기 관련 업소 10곳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식용 금지법 통과에 따라 이곳도 이제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십 년 생업을 이어온 업주들은 전업이나 보상 등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살란 말이야, 우리 제일 걱정이지, 뭐. 아이고, 전파 하나 얻어갖고 장사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별꼬라지 다 받네. 복날마다 찾아오는 반대 집회가 진절머리 나지만 평생 해온 일을 접자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상을 해주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마음 없어요. 근데 뭘 해가지고 먹고 살겠는 게 안 그럽니다. 이 불린 게 다른 거 저녁도 우리 불린 게 뭐라겠네. 저녁도 안 되지. 대부분 고령인 이들이 다른 생업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음지에 숨어 다시 개고기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처벌 유예 기간 3년 동안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보상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마련이 되면 우리 시는 그에 따라서 전업을 유도하거나 폐업에 관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법이 안착하려면 업주들의 생계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2024가 개막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를 바꿀 기술의 향연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도 역대 최다인 76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우수한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즐거운 상상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서 날아오는 소식에 주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